보기에 너무 예쁜 아이, 항상 즐겁고. 작년이 아니죠? 22년 12월 사건이니까 벌써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십니까? 도현이가 그날이 브라질 월드컵전이 있었던 날이었고 너무 축구를 좋아했던 아이여서 새벽에 축구를 보려고 저를 먼저 깨웠죠. 그래서 그날 새벽에 보고 저는 이제 먼저 잠이 들었는데 그때 본 도현이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고, 이 사건을 많이들 알고 있고 바라보면서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론은 모두 다 급발진이다, 이건 무조건이야 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거는 급발진 아니고서는 사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국가수는 일반 국민 편에서 믿음직하게 결과를 내놨나요? 아니죠. 예외 없이 모든 급발진에서 EDR 기록만을 가지고 추론으로, 그러니까 과학적 검증을 하지 않고 운전자가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가능성 한마디로 결론을 냈어요. 그 가능성에는 운전자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건 현장에 나와보거나 재현 실험을 직접 해보거나 누구든 이해할 수 있고 용인할 수 있는 결과로 뭔가 입증하고 자료를 제출한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자료를 제출하군요. 그렇죠. 처음과 다르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들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큰 굉음이 난 시점에 그 큰 굉음이 났는지에 대한 분석을 국가수는 운전자가 정상 주행 중에 뒤에서 N으로 변경 후에 가속 페달을 밟아서 큰 굉음이 났다라고 분석을 했고, N에서 D로 변경 후에 가속 페달을 밟았기 때문에 AB도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두 가지를 엮어서 분석을 한 거죠. 국가수가 분석 결과가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게 사실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AB 작동되지 않았던 이유도 40km에서 가속 페달을 52km까지 밟았을 때도 AB가 정상 작동됐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저희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모든 기자분들 앞에서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저희는 증명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국가수는 계속 EDR을 들먹거리고 있거든요. 네. 브레이크 밟지 않았다, 풀악셀이었다, 또도 100씩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단 한 번도 엑셀에서 발을 떼지 않았다. 사실상 EDR이라는 게 제조사의 편법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어떤 답이다, 분석 자료다, 이런 말도 있는데 EDR은 당시 차량의 상태를 기록한 기록 장치이지 이것이 운전자가 조작한 행위를 기록한 장치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반대로 제조사나 국가수가 운전자가 당시 조작한 행위로 기록된 사실인지 그거를 거꾸로 역으로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해내지 못하고 되려 소비자 보고 차량에 결함이 있었는지를 증명해내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어불성설인 거죠.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조물 책임법이 있기 때문에 국민청원도 지금 진행 중이시죠?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모든 결함에 대한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증명해내지 못하면 국가수가 분석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뿐이 없는 거죠. 전 지금도 블랙박스에서 도현이 할머니가 도현이의 이름을 계속 연급 후 불렀던 그 당시에 그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운전을 잘 하신 걸로 저는 판단을 했어요. 다만 차량에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그래서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았고 AEB도 작동하지 않았고 흰 연기와 함께 굉음 그리고 액체가 다량으로 쏟아졌던 그런 차량들의 모든 면을 본다면 이 차가 정상적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급발진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굉음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정상 차량에서는 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 큰 굉음을 실화탐사대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정상적인 차량에서 실험했을 때에 흩뿌려지듯이 그 소음의 노이즈들이 이렇게 고르게 상승되거나 퍼뜨려지는 반면에 지금 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한 부분을 보이고 정상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는 차량에서의 발생된 그 이상 신호를 보이는 것이 보다 좀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추정되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월 19일 날 저희가 재현 감정 신청했던 거는 그 당시 상황을 똑같이 재현한다는 재현 감정 신청이 아니라 국가수나 제조사가 얘기하는 즉 페달 오조작,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착각하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를 상정해서 어떻게든 멈추려고 풀 악셀을 밟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멈추기 위해서. 물론이죠. 그걸 상정하기 위한 실험이었어요. 그 감정 결과가
국가수가 분석한 감정 결과와 전혀 다르게 나왔다. 사실적, 과학적으로 저희는 분석했다라는 거죠. 네.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이거는 EDR과 너무 다르다. 네.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전자가 오류가 있었거나 운전 미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EDR 자체,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보는 게 더욱더 신뢰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제가 좀 그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뭐야 브레이크 등 안 돌았잖아, 저거는 운전 미숙이야, 저거 브레이크 엑셀 헷갈렸네, 양발이네, 이렇게 여론도 쭉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 보면 브레이크 등이 처음부터 고장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가운데 이제 후미보조 제동등이 있어요. 예. 즉 3개의 제동등이 있는데 국가수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처음부터 후미보조 제동등이 안 들어왔었던 사실을 가지고 모든 사고 동선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다라고 추측해서 분석을 했죠. 후미보조 제동등은 처음부터 고장이든 어떤 이유에 의해서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이제 법원 동영상 감정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고요. 예. 쌍용에서 KGM에서 제출했던 브레이크 회로도를 보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다라는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KGM 정비 지침서만 봐도 회로도가 정기적 모듈을 통해서 전자 제어를 받는다라고 정비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쉽게 아. 얘기하면 고장이 나서 등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그냥 단순하게 정비 지침서만 봐도 나와 있는데, 네. 국가수가 처음부터 잘못된 분석을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저도 사건 사고를 다루기 전에는 국가수라는 존재가 정말 과학적이고 신뢰감이 굉장한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생각했었는데, 사건을 하나씩 이렇게 접할 때마다 아니 국가수가 대체 왜 있는 건가, 이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나, 오히려 제조사를 방어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 EDR 같은 것 하나 가지고 모든 결과를 그냥 다 싸잡아서 이거 운전 미숙이야라고 해버리는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곤 했는데, 이 사건은 좀 특히나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사건 이후에 제조사가 죄송하다 또는 뭐 어떤 책임지는 자세 이런 것들을 보여준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그 콜센터로 전화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도의적으로라도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전화 통화나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제조물 책임법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운전자가 모든 입증 책임을 해야 되는 이 사실 자체가 정말 개탄스럽고 울분을 토할 수뿐이 없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을 21대 폐기된 이유가 입법례가 없다는 사실과 또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 이 두 가지로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안위, 생명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 맞습니다. 이 제정신인가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제조사의 우선순위에 둔다라고 표현할 수뿐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듣기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네.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죽은 사람만 만드는 그런 법이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마 영상 만들고 요 아래 고정 댓글에 국민청원 지금 참여를 유도하는 링크가 게시될 텐데, 좀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이 법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선거철만 뭐 표 주면은 다 마치 다 해줄 것처럼 여야가 함께 움직이는 이런 모습 말고, 이번에 이런 국민청원을 통해서 국민이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시도가 되면 참 좋겠고, 이른바 도연이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도연이가 더 이상 억울한 일 없도록, 앞으로는 이런 또 다른 비슷한 유사 사례가 없도록 옳은 방향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5만 명은 성립 조건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정말 너무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더 이상 국회가 외면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지금 국민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보내주신 영상만 봐도 길거리에 보조 제동 등이 망가진 채로 운전 주행 다니는 차들을 발견하셨더라고요.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굉음 부분도 사실 이해 못할 부분이고, 심지어 AEB도 작동하지 않았던 게 여실히 드러났고, 재현 실험 결과 EDR과 맞지 않는 모습들도 너무너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더 해야지만 법원에서 인정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실조차 증명하지 못하는 제조사와 국가수가 더 이상 뭘 소비자 보고 증명하라고 하는지 답답하고 정말 울분을 토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승산 없는 게임이야,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게임이야,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피부로 더 와닿습니까?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도연이에 대한 사고와 사건들이 잊혀져 가고 있음을 또 느끼기 때문에 더 저는 부여잡을 수뿐이 없고,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꼭 통과됐으면 하는 그 작은 소망, 바람 한 가지 가지고 지금까지 싸워왔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잠을 못 자요. 사실 5만 명 성립 조건만 되면 와이프는 조금은 마음은 놓여지겠다 생각하면서도 아직까지 5만 명 성립 조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그래도 그거라도 부여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뭐래도 이 싸움을 위해서 계속해서 부여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왔던 것 같고 와이프도 옆에서 힘든 내색하지 않고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이 모든 게 다 제조사가 원인이 아니었다라는 걸 밝히면 될 거를 아무런 장비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는 일반 고객이 이걸 다 밝혀내야 된다라는 이 현실이 참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네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올바른 상식에서 봤을 때 모든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그런 제도가 좀 빠르게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미네요. 감사합니다. 참 멋진 아빠하고 엄마네요. 도연이는 어떤 아이였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도현이는 정말 너무나 밝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밝은 에너지를 항상 주변에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도현이가 그렇게 되고 학교에 가서 도현이의 물건들을 찾았을 때도 도현이가 이제 5학년 때 전교 부회장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또 즐거움도 주었다는 사실을 학교에 가서 알았어요. 도현이가 춤을 따라 추면서 아이들을 주변에서 웃기기도 많이 웃겨주었고 그다음에 소외됐던 아이들을 같이 손잡아 줬다라는 그 아이가 직접 썼던 어떤 편지글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롤링페이퍼식으로 반 아이들 또 다른 반 친구들까지 적어줘 롤링페이퍼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도현이가 너무나 큰 아이였구나. 그리고 도현이의 꿈이 우영우를 보면서 정말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는 변호사의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럼 공부하면 되는지, 학교는 어떻게 진로 계획을 해야 되는지 정말 너무나 즐겁게 엄마랑 같이 그 꿈들을 계획하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꿈을 채 펼치지도 못하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렇게 보내게 돼서 부모로서 너무 미안해요.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도현 군이 일기장 비슷한 거였던 것 같은데 아빠는 착한 사람, 엄마는 매력적인 사람, 뭐 멋진 사람 이런 글이 하나 있었다라는 걸 나중에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도현이가 평소에 어떤 가족 구성 요소였는지, 도현이가 어떤 친구였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도현이는 12살에 멈춰 있겠지만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 감정 다 공감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 꼭 같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먼 길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영상으로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운 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멋진 아빠 잘 만난 것 같아서 저는 돌아가는 마음은 무겁지만 아빠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도현이가 하늘에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도현이 생일 축하합니다. 도현아, 12살 생일 축하해.